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에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바로 그 사람이죠. 그리고 그동안 몇 차례 무식함을 드러내는 그런 발언으로 부정적 의미의 화제가 되기도 했던 바로 그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다가 나름대로 문자를 쓴다고 사자성어를 썼는데 그게 전혀 그 흐름에 맞지 않는 사자성어를 써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7월 25일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원래 관심은 전에 한번 한동훈 법무장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고민정 의원이 복수를 할 것인가 그게 하나의 관심이 되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 앞에 나서서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문제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정이 대정부 질의에서 말한 이 문장 중에서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일까요? 바로 호가호위란 부분입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은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행세를 한다 혹은 호기를 부린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사람이 상급자의 위세를 빌려서 뭔가 뻐긴다든지 할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은 이 말을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대통령은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대통령보다 더 위에 무슨 뭐 총리가 대통령보다 윗니까 장관이 대통령보다 윗니까 추상적 개념으로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다. 뭐 이건 추상적 개념으로는 말이 되지만은 이 고민정 의원이 쓴 이 문장에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명색이 그래도 고민정은 중국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중국어과, 영어과나 무슨 뭐 프랑스어과 졸업한 거 아닙니다. 중국어과 졸업한 고민정이 이렇게 호가호위란 말을 좀 유식해 보이려고 썼나요? 그런데 쓰려면 제대로 써야죠. 완전히 지금 말이 안 되게 써버린 거죠. 이에 대해서 곳곳에서 따끔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중국어과를 나왔다는 고민정이 호가호위 뜻을 모른다. 아마 한자로 쓸 줄도 모를 것이다. 고민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고리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지 말라고 했다. 문고리가 호가호위를 하면 하지 어떻게 대통령이 호가호위를 하나? 여우가 호랑이인 척하지 호랑이가 여우인 척하나? 간신이 왕인 척하지 왕이 간신인 척하나? 문재인은 어떻게 저런 무식한 자들만 중용을 했나? 그것도 자기 대변인으로. 그간 고민정의 숱한 무식한 발언이 호가호위 사자성어 하나로 끝판났다. 고민정씨 대학교 다시 다니세요. 이러면서 강병균 교수는 호가호위를 이제 한자와 뜻풀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호는 여우호, 그리고 거짓가, 세 번째 호는 범호, 마지막에 위는 위험위죠. 그러면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서 유래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한번 소개해드렸던 작가 겸 포르투갈어 번역가 오진영 작가. 오진영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4년 방송 경력 인재 영입 고민정의 호가호위. 우리 고민정 씨가 이 와중에 또 한 건 하셨네. 어제 국회 대정부 발언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문고리 실세 뒤에 숨어서 호가호위하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네. 호가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부린다는 뜻이야. 본인은 권력이 없는데 권력자의 총애를 등에 업고 날뛰는 걸 말하는 거야.
윤석열은 다른 잘못은 다 할 수 있어도 호가 호위만은 할 수가 없단다. 본인이 권력자 당사자니까. 고민정 씨는 어쩜 이렇게 무식해? 뭐 이런 흔한 사자성어 하나를 제대로 못 쓰고 그래. 14년 방송 경력으로 인재 영입된 사람이 이게 뭐야? 이제 14년 방송 경력으로 인재 영입됐다는 거는 고민정이 자신을 지칭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다시 지금 오진영 작가가 고민정에게 돌려준 겁니다. 고민정 씨는 도대체 호가 호위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서 앞뒤 맥락을 읽어보니 고민정은 호가 호위의 뜻이 자신을 둘러싼 부하들 속에 안주하고 군림함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고민정 씨는 앞으로 사자성어 쓸 때는 네이버 검색 한번 돌려보겠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인재라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말해놓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러고 보니 혹시 고민정 씨는 인재가 무슨 뜻인지를 모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이렇게 오진영 작가가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재가 소위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인재가 아니고 한자는 다르지만 사람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그런 인재도 있죠. 하늘이 내린 재앙이란 뜻의 천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일으킨 재앙이란 뜻의 인재라는 그런 단어도 있긴 합니다. 아주 오진영 작가가 통렬하게 질타했네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끔 보면 여성들 중에 아주 예리하게 글 쓰고 하는 분들이 나이가 좀 들었던 혹은 젊은 여성들 중에도 종종 눈에 띕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소중한 목소리들이죠. 이어서 차기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고민정이 윤통이 문고리 실세 뒤에서 호가호위했다고 발언함으로써 호가호위 뜻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김남국의 무식한 타이틀을 뺏으려 노력했으나 김남국의 이모 교수 발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사자성어 썼잖아요. 뜻도 모르고 쓴 거지만. 이렇게 차기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또 이렇게도 썼네요. 더불당의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뒤에서 호가호위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한다. 아니 호가호위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권한에 기대어 세도를 부리려 할 때 쓰는 말인 것도 모르고 그냥 쓰는 고민정. 방송 경력이 10년이 넘는 인재라서 문재인 청와대가 발탁한 것이므로 사적 채용이 아니라는데 땡땡땡. 도대체 인재 선정 기준이 뭐냐? 중학생도 아는 사자성어 의미도 모르는데.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한 박영욱 교수는 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민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다. 하지만 오늘도 국민에게 큰 재미를 주는 고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문고리 실세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지 말란다. 하하. 문고리 실세에게 호가호위하지 말라고 해야지. 문재인 숨결은 알지만 호가호위 뜻은 모르나? 문재인 사적 채용의 폐해는 이리 크다. 중고생이면 알 사자성어도 모르는 숨결녀를 대통령 비서관으로 채용.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네 분, 그러니까 포항공대 강병균 교수, 그리고 오진영 작가, 차기환 변호사, 박영욱 교수, 이 네 분이 고민정의 호가호위, 잘못된 사자성어 인용과 관련해서 아주 예리하게 질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내용은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 광주 출신으로 원래는 좌파였다가 최근 들어서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좌파에서 확실히 결별하고 지금은 이 한국식 좌파들의 잘못된 점을 아주 통렬하게 여러 형태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죠. 서민 교수가 NGO 프레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쓴 시형식의 칼럼입니다. 제목은 좌파는 좋겠다, 이런 제목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한, 서민 교수가 아주 날카로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글입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과 캠프도 구별 못하는 천하의 모질이가 대변인이 돼도 사적 채용이 아닌 능력주의 채용이라 해주고, 변호사 시절 격리를 도청 5급 공무원으로 만들어줘도 그게 뭐 어떠냐고 한다. 대통령 아들이 미술 지원금을 싹쓸이해도 출중한 능력 덕분이라 믿어주고, 팬클럽 회장 등
전문성 1도 없는 일을 공공기관에 꽂아도 우리 낙하산은 착한 낙하산이 된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등 숱한 의혹이 나와도 우리 국인님 무죄라며 수호집회 열어주고, 마누라가 결국 빵에 가고 남편의 감방행위 임박해도 우리 국인님 무죄라며 다큐 찍고 앉아있다. 혼자서 타지마할을 가리는 마법을 보여준 여인에게 고우시다라고 찬사를 보내주고, 어쩌다 부른 노래가 형편없어도 성악과 부정입학을 의심하지 않으며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으로 큰 몸을 휘감아도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지금 이 타지마할, 성악과 명품 옷, 이 부분은 다 문재인 부인 김정숙을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뇌물을 받은 게 부끄러워 목숨을 끊어도 영웅으로 떠받들며 거대한 성전을 지어주고, 지들이 극혐하는 성추행범의 자살엔 의인이 죽었다며 눈물 짓는다. 괴벨스가 울고 갈 거짓 선동의 달인에게 자신의 뇌를 의탁하고, 거짓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는 촉새 정치인의 말을 금과 억조로 떠받들어준다. 5년 내내 적폐청산만 했던 대통령을 성군으로 모시면서 월북 공장, 강제 북송 의혹을 조사한다니 민생은 왜 안 돌보냐 한다. 현 정과 사범에 곧 10범이 유력시되는 이도 대통령 되라며 무지성 지지를 해주고, 그가 낙선 후 방탄출마를 해도 무지성 지지를 계속하는 좌파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고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자신있게 대답하리라. 대한민국에서 좌파학이라고. 이상은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 당국대 교수가 쓴 좌파는 좋겠다라는 제목의 시와 같은 형태의 시사 칼럼입니다. 아주 예리하죠. 통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